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의료인, 일반인 모두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가운데 국내에선 인공지능, ICT, 디지털 헬스 기술이 의료기기와 융합한 제품과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공지능 및 디지털 헬스 기기에 대한 제품 개발, 허가 규제와 다양한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대협력 부장직을 맡고 있는 임민혁입니다. 협회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의료기술 발전과 양질의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서 국제교류, 해외 전시, 수출 및 통상, 홍보, 대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협회는 올해로 21년 된 매우 젊은 협회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함께 했으며 회원사는 942개로 크고 작은 국내 제조사 및 다국적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제조 및 수입사를 합해 6,500여 개사가 있으며 그중에 우리 회원사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수출 규모는 60% 이상, 수입은 85% 이상을 저희 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법규, 보험, 윤리, 홍보, 국제교류 등 9개 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미용 의료기기 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6개의 사무처 부서가 산업계, 정부, 그리고 의료계, 학계, 국제기구, 9개 의료기기 산업단체들과 협력과 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순위는 9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위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점유율은 1.8%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엔 8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체해 진단 시약 제품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시장도 내년도 4,566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씩 성장하여 2023년엔 5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및 한국의 헬스케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암, 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EU의 경우 만성질환 치료에 전체 GDP의 약 7.5%인 7천억 유로를 투자할 만큼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WHO는 2045년까지 1,300만 명의 의료 전문의가 줄어들고 망성질환자 또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을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표에서 보듯이 2030년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고령화 사회에 완전히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도 2018년 기준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의료 비용도 매년 8.1%씩 증가해 왔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도 같은 기간 4.2%씩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음은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발표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성관리 시범체계를 운영하고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6년간 36억 달러를 R&D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여 개의 과제 이상이 공고됐으며 컨소시엄 형태로 다양한 의료기기 기업이 선정돼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또 헬스케어 오픈 이노베이션 협의체를 출범시켜 병원, 바이오 산업기관, 의료기기 임상센터가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한국판 누들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디지털 누들 산업에서 제조, 의료 및 바이오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과 함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설립, 고혈압, 당뇨 환자 등 만성 질환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질환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연령별로 정상인과 질환자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여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법 개정 등 관계법령 마련, 그 다음에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허가 규제 동향입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어 약자로 MFDS라고 하며 의료기기 허가와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식약처는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전망하고 선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3년 전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뷰노, 류닛 등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까지 43건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 허가 체계를 마련해 후속 제품 개발과 허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위한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과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집, 가상 증강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에는 인공지능 및 가상 증강 현실 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의료기기를 별도 품목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자 이 함입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5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법 지원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의료 로봇, 빅데이터 기반 제품 등 첨단 기술과 결합된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제품화를 위한 법률입니다. 기업은 식약처의 단계별 허가 심사 제도 혜택을 받아서 기존 허가 심사보다 빠르게 허가를 획득이 가능해졌으며 선정된 제품 및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인허가, 세제 혜택, 투자,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장기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고 저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제품에 대한 사례로 영상진단 의료기기, 디지털 병리학, 한국형 AI 의사인 닥터 앤서,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병원을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내 뷰노라는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AI 기반 고연령 진단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퇴행성 뇌질환 진단, 폐질환 엑스레이 진단, 안저질환 판독, 흉부 CT 판독 등 질환 유무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의사들이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인 팍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맞춤형으로 진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 종합병원급 3곳을 비롯해서 130여 개 병원
임상에 활용되고 있으며 코로나 선별 검사소를 비롯해 전 세계 35개국의 의료기관에서 뷰노의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70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51.2%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그 규모가 4억 6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성장은 영상진단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심전도 ECG 검사 같은 바이오 시그널 분야까지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병리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병리란 전통적인 병리학 단계의 유리 슬라이드를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디지털하고 이를 모니터로 관찰 분석한 후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체계 또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국내 병리 분야에선 그간 보관된 문서만 디지털화된 상태입니다. 전통적 유리 슬라이드가 오른쪽 동영상과 같이 디지털 슬라이드로 제작될 경우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400배까지 자유롭게 확대가 가능하고 현무경으로 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다수의 병리학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병리 사업을 필요성을 확인하고 병리학회 및 많은 의료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디지털 병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업계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병리학 슬라이드 디지털화는 15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국내 40개 의과대학 중 약 90%가 디지털 슬라이드 교육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약 20여 개의 바이오 연구기관에서는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병원에서 디지털 병리학은 현재 2단계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몇의 상급 병원들은 디지털 슬라이드를 전면 도입하여 팍스를 이용한 정기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디지털 병리를 위해 보험 가격의 책정에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암 질환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정부 과제가 착수되었으며 2개의 정부기관 및 11개의 상급 병원이 47만 개의 디지털 슬라이스를 포함한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넥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고 암 치료제의 개발 및 연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가 소개된 이래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 앤서를 개발하고자 국내 26개 의료기관과 22개 소프트웨어 기업 총 1962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대형 연구 개발 과제가 2018년부터 3년간 추진됐습니다. 8개 질환군에 대한 지능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닥터 앤서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산하 6개 종합병원에서 닥터 앤서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차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료기관에서 ICT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진단 및 치료의 품질 제고, 환자 안전 강화, 부족한 의료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구하는 디지털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스마트 병원에 활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스마트 병원 모델 개발 및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3개 병원씩 18개 병원을 디지털 스마트 병원으로 선정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건강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첨단 의료 기술도 확보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디지털 병리학, 닥터앤서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병원 등이 활성화되려면 보다 정교하고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합니다.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적정한 보험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제정에 의해서 그 보험 가격이 보험 가격 마련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관한 법적 문제, 그리고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이에 따른 자원에 대한 논의 또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 근거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산업계의 고민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역시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